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언 청취를 위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 위원장님 한마디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통 게 답변들을 보면 김덕환 과장 혼자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정을 잘 아는 팀장님들이나 우리 소장님들 아시는 대로 그 적극적인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래요. 좀 혼자서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문제 있어요. 김덕환 과장이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자,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식 의료수석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그 로컬푸드가 그 64% 정도가 그 농협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혹시 그 인근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 가보신 데가 있나요? 예. 경기도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계속적으로 이제 맨 처음에 힘들 줄 알고 이런 거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했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 좀 있습니다. 좀 아쉽고 앞으로도 이제 추진하게 되면 이런 농협에서 그 운영어른들 좀 배치마킹 하셔서 추진하는 쪽이 좀 어떤가 좀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성도 없고 뭐 자본금도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우리가 시작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이 그러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소장님도 말씀하세요. 부실 책임. 뭐 부실을 하는 그 요인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사항이 이제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사후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에 좀 미흡했던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운영 주체는 로컬푸드 그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더 관심 있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사후 관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은 운영 주체가 로컬푸드이기 때문에 로컬푸드에서의 어떤 그런 책임성은 좀 더 크다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 우리 양주시로서도 사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 무거운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돼도 불구하고 양주시장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칙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런 부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지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 있느냐고 예, 그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또 똑같이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운영 주체가 양주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저희들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원도 해주고 또 사후 관리도 하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 그러한 농업교육센터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에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잘 됐으면 책임감이 없죠. 근데 이렇게 못 됐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음은 감독 소굴 책임인 연도별 매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기에 이제 직원이 몇 명 있었죠, 그죠? 1호점에 그분들 그 연봉이라든지 월급이 얼마씩 나간 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있어요? 자료가 있어? 운영상에 대한 자료는
확보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게 확보가 안 돼 있을까요? 그런 게 어떻든 정산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월급이 얼마나 가는지 이런 부분은 기본이 아닌가요? 기본. 뭐 돈만 얼마 남았다 그러고 뭐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분들 월급이 얼마라는 게 없으면 그분들 위해서 신고도 했을 거 아니에요. 월급 세금 그 사람들은 뭐 세금도 안 내고 뭐 의료보험도 안 냈나요? 과거에 한번 현장 출장 나갔을 때 그 지출 내역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여쭤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거에 대한 지출 내역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지금 그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좀 자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 좀 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다음 그 2호점의 그 운영부 시대도 그 2호점이 어떻게 개설되었는지 의혹이 핵심입니다. 그 2호점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1호점이 실질적으로 거의 부실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2호점을 개설을 했잖아요, 그죠? 관심도 없었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호점을 왜 추진한 거예요? 뭐 3호점까지 하려고 또 준비했었고. 아까 이제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네. 김덕환 과장이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장 초기에는 지금 그 매년 매출액이 증가폭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19년도 전후로 해서 감소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감소가 됐던 부분이 그때 이제 의원님들한테 이제 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로컬푸드에 방문하고 있는 분들이 지역적인 제한이 있고 또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소하는 저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또 특히 그 시기에 옥정지구라든가 회천의 그 소비자를 상대로 그 로컬푸드 매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서로가 인식이 공통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제2의 그 로컬푸드 매장이 탄생을 했던 그런 계기가 됩니다. 하여튼 오늘 그 소장님이 뭐 정말 안 나오시고 이번에 나오셨는데 그 2호점이 그 부지 선정 문제 때문에 실적으로 좀 사람들이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죠? 누가 뭐 개입이 돼서 거기다 했다 뭐 등등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부지 선정을 어떻게 거기다 했습니까? 부지 선정을. 글쎄요, 의원님께서 이제 조금 전에 임정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누가 개입돼 가지고 한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부지가 선정이 된 계기는 로컬푸드에서 이제 해당되는 대상 부지가 몰색을 하던 과정에서 그 위치에 그 부지가 장기로 임대를 쓸 수 있는 부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지가 그래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지만 신문 같은 게 보도된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 저 시의원의 그 형님이 거기에 초무를 맡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상황을 지금 제가 이제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거기가 뭐 로컬푸드 자리로서 양주시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거기가 명동자리라면은 누가 말하지 않겠죠. 이런 말이 당연하게 좋은 건데 제3자가 판단했을 때 그 자리가 그렇게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니다. 제 누가 3자가 개입을 해서 그 자리 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을 남기고 가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린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더 좋은 자리 위치를 찾다 보면은 옥정지구 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회천지구 내부로 들어가든지 하면 더 좋은 자리가 되겠죠. 근데 그 로컬푸드 매장을 거기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그때는 없었던 상황이고 그래도 대로변에 그 인접해 있는 그런 부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그 이동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뭐 김상하 씨가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상하 씨가 잡히면 우리가 여기 했던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커넥션이 혹시나 사람들 얘기입니다. 뭐 제가 그런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 의혹이 상당히 지금 많고 있어요. 근데 이 김상하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런 일이 발견되기보다 이런 자리에서 솔직하게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좀 완만하게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그 진선이 김상하 유통 활성화 지원 알았는가 몰랐는가? 그거 아셨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선이하고 김상하고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셨냐고. 진선희 씨를 알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진선 거고. 씨가 김상하 씨 부인 아니에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게. 아셨어요? 예. 저 보게 되면은 그 행사 계획이라든지 디자인 계획, 인쇄 발종물 제작, 로컬도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카탈로그나 현수막 제작 수를 하였으며 2020년 4월 9일 양주팜 로컬푸드 대표가 되는데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아셨다. 진선희 씨가 그 김상하 씨 부인이라는 걸 좀 조금 전에 그거만요. 물어봤던 그 사람이잖아요. 사업을 같이 이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예산 받아서. 그러니까 김상하 씨 농간에 이 로컬푸드가 실질적으로 농락을 당한 거죠. 지금까지 보면은 김상하 씨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다면 뭐로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죠? 이런 정말 이게 있을 리가 없겠죠, 우리 득이가. 그러니까 좀 빨리 좀 마무리 졌으면 좀 하는 좀 바람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부시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 양주 로컬 푸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빨리 오래전에 아셨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그렇죠. 예. 제가 작년 8월 달인가 9월 달에 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좀 들었습니다. 예. 시장님한테는 담당 팀장이 계속 보고를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정도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실국장 티타임 할 때도 제가 궁금한 부분 또 물어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로컬푸드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보고도 하고 그리고 또 전화로도 통보를 하고 했습니다. 뭐 계속적인 말이지만 뭐 견해가 우리 부시장님하고 우리 센터 소장님하고 이제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실이 온데도 불구하고 이 요즘 개장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뭐 시장님을 대신해서 뭐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우선적으로 좀 되어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도 잘못한 점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양주시에서 그 지난 1월 11일자로 양국코드 대표 진선희 씨를 고발했죠. 예, 고발한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45일 뺏겨서 실적으로 근무를 안 했는데 3월 9일자로 임종혁 씨가 여기 참고인으로 했지만 나 모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제가 보기엔 경찰에 가서 조사받아도 모르쇠로 일관한 사람을 바꿔치기했습니다. 난 역사에 살면서 사람을 바꿔치기해서 경찰관이 바꿔달라 해서 바꿔준 그러한 건 처음 들어봐요.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직접 우리 한태수 소장이 답변 예, 드리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2번 답변 드린 것 같은데요. 그 1월 11일 날 그 지방 보조금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대표였던 진선희 씨를 고발을 했는데 네. 고발을 하게 되면 그 경찰에 가서 저희가 이제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고발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경찰에서 그 보조금 지급할 당시의 대표인 임정혁 씨를 고발하는 게 맞다. 다시 그 고발 대상 피의 고발인을 바꿔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저희는 그 요청에 따라서 바꾸게 된 겁니다. 그 임종혁 씨는 그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던가요? 바꿔줘서?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 임종혁 씨가 거기를 왜 조사를 받아야 되나요?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경찰에서 그렇게 요청을 아니 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절차는 내가 고발하고 싶은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고발되는 거지 어떻게 바꿔치기를 하냐고요. 임정혁 씨 고발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잘못했지요. 뭐가 연관이 돼 있지 않으면 그럴 일이 없죠. 김정길 의원님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약간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선희 씨가 대표로 있었던 건 기간은 짧고 실제 집행된 기간은 임종혁 씨가 대표 때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더 이상 이제 질문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더 하루 계세요? 있어도요. 아니, 집행부에서 다른 질문하시라고. 아니 알았어. 집행부에서 고발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아싸리 그냥 제가 행정적으로 착오를 해서 그렇게 고발을 바꿨습니다라고 하면 되는지 경찰에서 요해서 바꿨다 그러니까 지리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누가 좋아서 나빠서 그렇게 사람을 바꾸자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그때 아니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자료 가지고 그때 되니까 당시 실제 임종혁 씨 대표 때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을 선택을 잘못했으니까 바꿔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렇게 된 거니까 그 부분은 질문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질문해서 아니면 그럼 다음 여기 앉아 사람은 있을 필요가 없지 뭐 질문을 아니 자꾸 아니 지금 하시는데 요 사안은 안 맞는다고 요 사안은 안 맞는다고 다른 걸 질문하시든가 그럼. 보상 다 맞으면 뭐로 이걸 합니까?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난 것도 있어야 되지. 그러면 저 김정길 의원은 지금 시간도 아니 되셨으니까 좀 하나만 더 오고요 그럼. 네, 그래요. 저 로커푸드 그 1호점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로커푸드 직매점의 사업지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 자본금 5천만 원을 확보했는 대로 2호점 건립 시에 100만 원 자본금으로 로컬푸드를 시작했는데 사업 지침에 의한 자본금 확보 금액이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자본금 확보 기준이 축소됐는지 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뭐 1호점은 할 때는 5천만 원 자본금을 해야 되고
2호점 했을 때는 뭐 100만 원이면 해주고 그 법 규정에 딱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자본금이 얼마가 돼야만이 할 수 있다는 게 돼 있지 않나요? 네, 호각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호점을 추진할 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농산물 유통공사 AT에서 네. 공모해서 거기 공모 기준에 맞게 이제 설립이 된 거고요. 2호점은 경기도 운영 지침에 따라서 이제 설립이 됐는데 경기도 운영 지침상에는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뭐 관련 규정 없었는데 왜 100만 원을 왜 받아요 그러면? 그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왜 받습니까? 예, 법인을 설립할 때 네. 그런 뭐 얼마만에 금액이 있는 거 그거 있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자본금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거는 이제 그 법인을 설립할 때 예. 그 법인 설립할 때 이제 뭐 어떤 그 등기상의 규정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원해 줄 때는 자본금에 관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본금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일단 규정상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 사람이 이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가정이 있거나 가정에 돈이 1원도 없는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런 부분도 1호점, 2호점을 연관해서 했을 때 두드러지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질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소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봤을 적에 어린이는 5천만 원 자본금, 어린이는 100만 원. 지금 답변이 뭐랍니까? 명시돼 있지 않아. 그 왜 받아야 100만 원을 받지 말지. 그 규정 없는 저 자료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노골포도 사무소 특이하면서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첫째는 진상규명이고 또 두 번째는 노골포도 정상화 문제인데 진상규명은 인전 사무소 특이하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다 밝혀질 걸로 봅니다. 또한 뭐 김종규 의원님이 잠깐 말씀을 했는데 이 노골포도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상아 씨나 진선미 씨가 제일 중요한 두 분인데 저 참고인이나 어떤 임중혁 씨를 왜 고발해서 경찰서 했지만 센터에서도 맨 처음에 그 진선희 씨를 고발한 게 맞죠, 그죠, 소장님? 예.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중요성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고발 당시에 현 대표자가 고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었던 겁니다. 아니 그래도 전 본연이 봐도 거기가 중요해요. 예? 저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돈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했고 이런 거를 정확히 했던 분이 다 그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저 김정규 의원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경찰서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물론 법에 안 맞게 했다고 그러는데 예?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하고 오늘하고 이제 본의원이 얘기했던 거를 최초에 여기 계시는 저 증인 직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걸 자꾸 말을 바꾸니까 예? 맨 처음에 뭐 왜 임종혁 씨한테 보조금 주고 통보 안 했냐 그랬더니 예? 뭐 사업단장하고 뭐 이런 분한테 통보했다고 그러고 나중에 또 안 했다고 그러고 또 내가 자료를 시장님한테 언제 보고했는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10월 28일 날 보고했다고 딱 오고 그 당시에 자료 요청 받고 보고받기를
아무런 지시사항도 없었다. 그냥 보고만 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최태식 과장님께서는 뭐 수시로 보고했다고 그러고. 여기 특위가 무슨 말장난하는 장소예요? 최초 진술을 할 때 잘하셔야죠. 그러니까 자꾸 궁금하니까 자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2호점도 경기도에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양주에서도 잘 만들어서 경기도 올려서 선정한 것 같은데 이 업무보고에 경기도 선정했다고 써 있어서 아닌 것 같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다 또다시 자료 요청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양심껏 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말 좀 바꾸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잘못도 뭐 있든 없든 결과는 나중에 보겠지만은 결국에는 고발도 양주시장이 하는 거고 그렇죠, 소장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책임도 결국에 양주시장이 지는 거예요. 양주시의 모든 사무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있을 때는 양주시장으로 고발을 하고 또 사업자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발할 때 양주시장을 센터가 됐던 뭐 다른 사업소가 됐던 그 사업급을 가지고 고발할 시에는 양주시장을 상대로 고발하는 겁니다. 그 국장님, 과장님한테 고발하는 게 아니고. 맞죠?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언제 보고했냐고를 상당히 궁금했던 사람인데 또 지시사항은 뭐가 있냐, 문서로 한 게 있냐, 문서로 보고했냐 이런 거를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오늘 와서 또 뭐 수시로 보고하고 그 돈 관련만 10월 28일 날 보고했다면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아니 부시장님은 10월 27일 보고를 받았는데 뭐 8, 9월 달에 이렇게 뭐 티타임 할 때 뭐 얘기도 듣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최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자료 요청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주던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딸랑 뭐 구두로 보고하고 아무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야 이거는 양주시 행정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좀 말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뭐 전 시간에 뭐 한미령 중견의원님께서 질의했지만은 458페이지 진선희 씨가 사회이사인지 다 알고 있죠? 453페이지 아까 PT도 띄워봤어요. 453페이지 그죠? 더알림해서 진선희 씨가 견적 넣어가지고 500만 원 돈 해서 가져갔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확인을 해봤으면 야 이거 노골포도에서 장난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냥 뭐 서류 대충 하고 그렇게 속전속결로 업무 처리해 주면서 이런 거는 돈 나가는 거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해보셨어야죠. 잘못됐죠? 누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허각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진선희 씨가 김상아 부인이고 내부자 거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네. 자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이 현장 방문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두 분씩 해서 이제 조를 나눠서 좀 다녀봤습니다. 현장 방문을. 그러면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뭐 좋은 저장고
이게 자료 요청을 지금 해서 자 저온 저장고를 지원받고 그 다음에 출하를 한 실적을 가져봐라. 거기 노골푸드에 출하하기 위해서 저온 저장고를 지원받았단 말이죠.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15군데가 안 왔어요. 아무것도 출한 게 없다. 그 다음에 2군데는 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명하고 또 2군데인가는 농협 경영체도 없다. 농사 안 짓는 분한테도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 기술센터에서 자료까지 못 냈어요. 그 농사 안 짓는 분들한테 농업 경영체 없는 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까? 네, 허각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농업 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가도 있으나 그 농사 뭐 양봉이면 양봉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아, 양봉 저 덕계동에 있는 양봉 농업 경영체 등록 안 돼 있어요? 자, 그럼 과장이 말씀대로 자 농업 경영체가 등록 안 됐는데도 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자, 그러면 나머지 출하를 한 건도 안 한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문제 없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5농가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2017년도에 그 로컬 푸드에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그 납품 농가들한테 구두 전화상으로 확인한 결과 납품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계좌 입금한 서류를 저희한테 줬고요. 납품 농가에서는 납품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납품을 과장님 얼마까지 납품으로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보조 사업이 얼마입니까? 600만 원 넘죠. 자부담 40%고. 예? 네, 저온 저장고는 그 정도 가격이 가죠. 그러면 납품을 얼마까지 납품이라고 출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내가 해서 출하를 뭐 10만 원 했어, 50만 원 했어. 보조는 자 6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6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40% 빼고 얼마입니까? 최소한 그거의 10배. 뭐 2, 3천만 원은 출하를 해야 출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죠?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만 봐도 감독 관리 기관에서 자 그러면 다른 거는 뭐 거기서 아까 저 김종규 의원님과 한민영 질의에 뭐 자 거기서 뭐 알아서 저 담당자들이 그냥 사업하면 돼요. 우리는 보조금 지원해주고 확인하고 이 절차만 잘 밟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보조금 관리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든지 말든지 뭐 못하고 폐업하면 사후 정산하고 사후 처리하면 되는데 그러면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한 예산만큼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또 부채도 취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번 그 시간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7년도에 저온 저장고 45농가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 지원할 때 45농가가 아닙니다. 그 전체적으로 55에서 60농가 사이입니다. 2017년도 말씀드리는 17년도, 겁니다. 예, 2017년도에 그때 당시에 그 농가가 교육도 받고 로컬 푸드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뭐 그 제대로 납품을 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행정 조치라든지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요, 그 관리 감독이 좀 부실했다고 들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원했을 때 지난번에도 뭐 자꾸 그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이것도 뭐 자 지방 보조 사업자 관리 카드 제출 및 관리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저 지방 보조금 관리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내가 이거 카드 만들어서 시장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했더니 안 해도 됩니다 그랬어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방 보조 사업자 관리 카드 제출 및 관리에 보면 지방 보조 사업자는 지방 보조 사업자 관리 카드 서식 1을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나?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여기에서 국고 보조금 사업은 안 해도 돼요. 예?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금은 안 해도 되지만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잘 인식을 하셨으면은 될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노골푸드가 잘 됐어요. 그러면 이거 다 묻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이 되니까 이거 사업은 잘 됐는지 관리 감독은 잘 했는지 이걸 따져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보면 벌칙도 있는 거고 벌칙이 강하더라고요. 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3년 이하의 징역, 이 상당히 벌칙이 강하더라고. 지방 보조금을 받기는 쉬우나 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술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하면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목적 사업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을 했을 시에는 벌칙이 아주 세게 정해놨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이 문제는 본인이 판단할 때 이 부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우리 소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허술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도 현재는 지방재정법에 이제 9개 조문 정도 나와 있는데 그 문제점들이 이제 좀 부족하다는 공문이 있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법률이 새로 생겨서 7월 13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게 되면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관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의원이 의원 돼서 의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농업기술센터 우리 박은희 소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의원으로서 제일 먼저 한 게 농업농촌 보존 사업 조례를 만든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이 농촌을 가보면 보조 없이 살아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나
또 복지 쪽에 보면은 우리 양주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에 한 40%가 가까이 복지 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 추경까지 해서 1조가 넘는 전체 규모의 예산인데, 자, 농업기술센터 본연이 볼 때는 300, 400억밖에 안 돼요, 예산이. 요만한 사업 가지고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 조례를 좀 만들게 됐던 거고, 해서 이 사회복지가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늘 보조를 해준단 말이죠. 누가 뭐 거기는 뭐 막 보조해 주라고 안 해도 해줘요, 알아서. 근데 농업농촌은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도 농민들이 좀 살 수 있는 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많이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센터에서 좀 더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셨으면, 아까 뭐 진선호 씨가 자기가 사내 이사하면서 영수증 올려가지고 돈 타먹고, 또 이 보조금 아까 좋은 저장고 문제도 뭐 현장에 드문드문 한 2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다녀봤으면, 우리도 다녀봤지만 좋은 저장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전기요금도 농업용 전기요금이니까 쌀 테고. 그러나 보조를 해주되 관리 감독만큼은 농업센터에서 철저히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태수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앞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앞으로 이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1월부터 지금까지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보조금 관리가 면밀하고 치밀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좀 많은 또 이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골푸도 문제가 생겼으니까 보조금이라든가 또 노골푸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도 할 수 있고 또 많이 하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본연 생각이 들 때는 우리 양주시청에서도 부시장님도 잘 인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크게 잘못돼서 의회에서 특위까지 열어서 가지 않습니까? 본연이 알기로는 8대 의회 오기까지 뭐 2번째래요. 옛날에 수해났을 때 한번 하고, 수해났을 때 98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좀 특이하고, 그러면 백설에도 발간을 해서 센터 자체적으로, 자,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이 백설에도 좀 발간을 해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 차후에 여러분들 후배들이 들어와서 근무할 때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예? 그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담당 직원이 무슨 백으로 공부도 안 하고 했겠어요. 다 위에서 한두 마디 했으니까 소리 만들어 날라갔겠죠. 예? 8급인지 9급인지 7급인지는 본인이 잘 모르겠으나 그만큼 그분이 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이 조직사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예? 위에 팀장 통제받고 과장 통제받고 센터장 통제받고 다 통제를 받는데 8급 7급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의회에서 의회 보낸 자료 본인이 볼 때는 지극히 잘못 보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라도 정말 반성을 하고 뭐가 잘못됐나,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상규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했잖아요. 노골푸도 정상화.
정상화해야 되는데 뭐 다 정리된다면 해야죠. 그러나 전국의 대다수는 농협하고 같이 하니까 농협하고 같이 하면은 첫 번째로는 투명성이 제고가 되는 거예요. 투명성이 제고 또 지금 같이 돈 문제가 발생되질 않습니다. 돈 문제가. 그래서 농협하고 하지 않고 일반 민간인하고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우리 방한시 센터장님도 퇴임들 만나보셨는데 그동안에 평생을 기술산태에서 근무하셨죠. 예. 그럼 누구보다도 이런 저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실 분인데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한때 소장님은 행정적으로 있다 가셔가지고 지금 된소리 맡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다 이렇게 일 잘못된 거를.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한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은지 본의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상규명이나 정상화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이제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잘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시도를 좀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한때는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돼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진상규명을 해서 과연 문제점이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뭔지 찾아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그러한 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로컬푸드는 상당히 그 양주시의 중소농가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판로를 개척해서 도시민들하고 도시민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상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도 이제 자금력에 대한 상당히 염려를 많이 이제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농협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농협에서 그때 공고를 할 때도 농협에서 그런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이 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 로컬푸드 이제 영농조합 법인이 설립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정상화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궤도에 올라가려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자금력이 걱정이 되지 않는 농협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 방 소장님도 잘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보조금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좀 관리 감독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조사 진행을 중지코자 합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